역시나 삼성전자일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 12조 1,000억 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본다고 해서 뭐 실적이 더 좋아질 것도 아니고 잘 봤는데 시장에서 나왔었던 전망치 최상단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좋은 실적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나오면 늘 조금 꺾이는 모양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심리들이 발동하면서 어제 좀 주가가 음봉을 만들어내는 우려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어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한중일 반도체 IT 기업도 중국 반도체 어저께 거의 박살나듯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반도체 기회가 확산되어 가서 슈퍼 사이클이 오면 어떤 한 기업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전의 사이클은 엔비디아 독주 장세에서 이제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슈퍼 사이클, 반도체 업의 사이클이 온다라는 전제로 일본, 중국, 한국 반도체가 다 좋았는데 일본, 중국 부러진 거 보면 대비해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좀 시장을 받쳐내는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또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좋은 거 알겠는데 여기서 굳이 사서 얼마를 더 먹을 수 있느냐라는 고민이 드는 단기적으로 네. 상승폭이 큰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음봉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일단 숫자만 확인을 한 거고 확정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에 확인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부문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DS 반도체 부분이 아마 호조를 보여서 12조까지 나온 거다라는 분석들이 있던데 이번 실적 중에서의 반도체의 비중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압도적이죠.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반도체였고 네. 이 2023년도에 메모리 가격이 조금 브레이크 걸리면서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급단에서의 감산이었어요. 2023년도에 다 감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슈퍼사이클 하는데 어떤 슈퍼사이클이냐면 원래 메모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DDR도 뭐 1, 2, 3, 4, 5 그리고 HBM으로 진화하고 또 진화를 하는데 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수요에서 코로나라는 특이성 있는 수요가 한번 확 잡아당기면서 이제 실적도 좋고 주가가 좋았거든요. 네. 그때 사용되었던 칩들의 효율성이 좋아지다 보니 투자 사이클이 조금 이연됐었어요, 뒤로. 그리고 나서 지금은 감산 이슈가 아닌 수요단에서의 자극이잖아요.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은 진짜로 정상적으로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가격을 만들어내는 사이클이 작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혼자였지만 이제는 메모리 사이클에서 이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반도체가 워낙 좋은 거라서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는 뭐 튼튼한 신뢰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여기가 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네. 좀 예쁘게 잘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잘 쉬어야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가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을 봤을 때 이 반도체 부분의 범용 가격이 오르는 게 수요단에서의 자극이 있어서 삼성전자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지금 돈 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앞단에도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사서 네.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낼 거냐라는 고민은 사실 있을 법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삼성전자를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완전 매도죠 지금. 지금 그 완전 강력한 매물벽이었던 8만 원, 8만 4천 원 여기에서부터 개인들이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고 그 힘을 힘입어 주가는 이제 10만 원 문턱까지 와 버렸죠.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지수에서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최바닥에서 개인이 삽니다. 최바닥에서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지게 되는 거죠. 최바닥을 만들 때 어떤 쇼크가 일어나서 기관 외국인이 확 던질 때
이제 바닥을 찍어대는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최저점이다 해서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산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사진다. 그렇죠. 사지는 거라서 누군가 파니까 외국인 기관이 파니까 최바닥에서 개인들이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의미 있는 마디 변곡점 물량 그 박스를 돌파하는 시나리오 지금이죠. 이럴 때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합니다. 이때 시장이 좋아요.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이것을 삼성전자 빠질 때까지 안 기다려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데 지금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뭐 2차전지 최근에 반등하는 거.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주의 특성상 네. 많이 올라가 있는 걸 사지 않는다는 성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2차전지 바닥에서 오른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수급이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수급이 어떤 활동력 있는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해서 시장은 좀 어떤 섹터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개인들이 삼성전자 팔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꼭지를 찍을 때 다시 개인들이 최꼭지에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가 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얼마큼 쉴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될지 기간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고 또한 외국인이 이 깎여 물고 사면은 또 올라갈지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노리고 배팅해서 여기서 삼성전자 적극적으로 삽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봅시다. 네. 하지만 다음 사이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개인들이 좀 팔아내는 모습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는데 그런 이야기들 들어봤고 삼성전자 과연 모르겠습니다. 지금 93,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외국인들이 살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 다 이야기하는 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메모리 가격 오르고 있는 거 D램도 그렇고요. 낸드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슈퍼사이클이 이전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길이도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지금 뭐 초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왔다라고 보세요? 이제 시장이 알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5만, 6만 원대 이미 바닥 논리는 성립이 됐었어요. 그렇죠. 메모리 네. 가격이 더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모리 가격이 반응을 하고 있죠.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사이클의 정체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저 베이스에는 일단은 HBM이라는 것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을 때 D램 낸드 쪽에서는 자연 감산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 메모리의 하방 경직성인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떤 계산 이쪽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범용 메모리가 확실한 자기의 입지를 지켰다라는 점. 여기에 왜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까지의 반도체 이 앞선 빅사이클의 핵심은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렇죠. 네. 스마트폰, 노트북,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올해 한 2억 대 팔릴 거야. 내년에 2억 5천 대 팔릴 거야. 이런 전망이 있고 노트북이라는 것도 수요 교체 수요라는 것이 있어서 대충 PC 교체 수요를 전망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센터는 전망이 안 됩니다. 누가 얼마 투자할지 오픈AI가 누구랑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지금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수요 장난 아니다라고 해서 증설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없어요. 데이터 센터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은? 공장을 어떻게 하려고. 가동률이 떨어지면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요는 타이트한데 공급이 그 속도를 맞춰갈 수 없는 것이 상당 시간 지속될 수밖에 안 따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증설이 기본 증설은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기 때문에 테일러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속도는 가속도가 될 것이다. 이 논리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낸드 메모리가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기보단 미국이 리쇼어링을 너무 강조해서 전공정과 레거시 반도체 장비주들을 먼저 보세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운 좋게 맞았죠. 테스 원익 IPS가 이 속도로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의 시장 사이클이 갑작스럽게 메모리 시장에서 시장 진입을 사람들이 막 하거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사실은
탑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3개 업체가 이 상황에서 수요단에서 자극이 온다고 그것을 밟아줄 수 있는 투자, 캐펙스 투자가 늘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내년도 대호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저 베이스고 이것에는 사실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견이 생긴다면 데이터 센터를 이제 포기하는 뉴스가 나오거나 안 할래 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미국장도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독주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니네. 다른 낮은 단계에 있었던 기업들에게 기회가 가는 거거든요. AMD 올랐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 딱 오늘 하이닉스는 조금 조정을 주고 삼성전자는 오늘 좀 강하다. 이런 분위기가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이어져 있고 그렇게 기회가 모든 반도체에게 확대되어오는 구간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다. 이것이 지금 반도체를 보는 제 본심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이클 자체는 내년에도 좋을 거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미래 가치를 땡겨 쓰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내년도 좋을 거다라고 그 가치를 땡겨 쓰는 건 아마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내년의 주가는 더 갈 수 있으려면 그 다음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 즉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만 본다면. 그런데 요즘 집값 오르는 거 아세요? 예, 핵심 거점 지역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주식도 우리나라 반도체만 지금 최근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올라서 막 지수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진짜 강하거든요. 그 기저 베이스에 있는 논리가 뭐냐면 돈의 가치가 너무 급하게 하락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양적 긴축을 끝낸다라고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죠. 이제 머지않아 양적 완화한다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자금이 지금 말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내서 양적 완화까지 한다면 이것도 금융시장의 부양책, 금리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돈을 갖고 있으면 화폐를 갖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대출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던 것이 기저 베이스라는 것과 우리나라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PBR, 전통 PER 10배 이런 것들을 깨버리려고 하는 의지 시장이 그런 데서 자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재화를 찾고 싶어요. 뭔지 모르겠어라서 일단 사는 것이 금이 그렇습니다. 금이 그렇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효율성을 있는 논리를 찾다 보니 일단은 지금은 반도체가 한 번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기간중을 쉰다면 그 다음부터는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고 앞으로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이고 중국과 패권을 갔었을 때 뭐 어떻게 될 것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당장 뭐가 나온다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이 분위기가 ING가 되는 것은 맞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저는 제 기준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노이즈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자기 입장에서 내가 엄청 큰 카드를 갖고 있어 히토류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사실 중국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사실 어제 뭐 삼성전자가 음봉을 쓴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슈 때문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주,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미중 간의 노이즈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솔직히 본심에서는.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가가 급락한 걸 금요일날 주가 급락한 걸 보고 토요일날 아침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었잖아요. 네. 딱 보고 그날 코인 시장 아주 박살났었거든요. 보고 금리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뉴스를 찾았더니 미국이 중국 관세 100% 추가 관세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딱 뉴스 보자마자 이거 과잉인데? 이렇게 빠질 이슈가 아닌데라고 느꼈어요. 미국 지금 중국에다 관세 100%못 때립니다. 자기네가 인플레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때 되면은 진짜로 중국 모든 물품에 100% 추가 관세 때리면 인플레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경기 침체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중국과 합의를 위한 뭐 약간 과잉 전형적인 트럼프 스탠스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스탠스를 바꿨죠. 지금 중국이 비슷한 스탠스로 조선 때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조선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뭘 때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험에서 우리나라가 배 더 잘 만들고 지금 미국과 손잡고 있는데 걔네가 제재한다고 우리 눈알아 깜짝할 거 없어. 오늘 조선 좀 반등하죠. 당연히 반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싸움은 표현하기 힘들었어요. 이 말을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딱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나의 자회사 그룹을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 줄 서라는 뜻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현 정부가 약간 친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군산항에 미 해군 MRO 기지가 들어온다는 것이 핵심이요. 모든 걸 통틀어서 중국이 가장 기분 나쁠 이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지 일단은 떡밥을 한번 던져놓은 것이 이런 이슈인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적인 차원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뭐 예전에 과거 사드 한한령처럼 우리나라를 피해를 공격 줄 수 있는 섹터도 없어요. 이미 다 철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뉴스의 뒤의 의미를 좀 더 해석할 필요는 있겠다. 미중 간의 싸움에서 한국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히 지금 뭐 반도체라는 것이 빅사이클 안에서 우리나라가 특별히 틀림없이 수혜를 본다라는 점, 그리고 또 조선도 우리나라 확실히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점에 본다라고 한다면 지수적으로는 정황적 정치적 이슈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 하지만 주가적 차원에서는 뭐 크게 또 뭐 화장품이나 뭐 엔터나 이런 걸로 또 짜증나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조선보다는 그쪽에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여행주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주가가 지수적으로 영향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서로의 그렇죠.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관계도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쨌든 간 반도체주는 그냥 슈퍼사이클의 업황 자체가 버텨주는 상황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번에 영업이익 10조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컨센서스 자체가 1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 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실적? 실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하이닉스 산다. 10조, 11조면 더 사야지. 이런 전략 짤 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슈퍼사이클의 SK 하이닉스가 함께 편승해서 가는 지금 낸드를 삼성을 이겼다는 이야기도 생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슈퍼사이클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과 하나는 엔비디아의 독주에서 이제는 시장의 분산, 오라클, AMD, 뭐 다양한 인텔 이런 기업들로 다양한 기업들의 확산 속에서 삼성전자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시장의 분위기는 만약에 히토리와 또는 히토리보다는 저는 대두일 것 같아요. 콩일 것 같아요. 중국이 그것 지금 올해 하나도 안 샀거든요. 이것을 수입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을 열어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뭐 물론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수혜겠지만 그 안에서 전반적인 반도체 분위기가 충분히 올 때 뭐 지금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뭐 삼성전자의 신뢰는 뭐 아직은 견고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하이닉스의 신뢰는 견고하다? 아니 삼성전자의 신뢰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새벽에 빠진 게 엔비디아가 다 빠뜨린 거거든요. 그쵸. 그게 지수의 불편한 미중 관세도 있지만 엔비디아 빠고 나머지는 다 오른 종목이 훨씬 많잖아요. 미국 증시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대한 약간의 심리적 균열이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화학재가 공존하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그 온기를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또 AMD 주가 좋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SK하이닉스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적으로서는 둘 다 쉬어야 돼. 네. 주가적으로는 둘 다 좀 쉬어. 그런데 이제 이 지금의 시장의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손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잠정 실적을 받아든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IBK투자증권의 함정난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